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소액주주들,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대주주에게로 이전하는 나쁜 짓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고 하면 4천, 5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거죠. 매력이 생기는 기업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소위 얘기하는 가치주 이런 쪽에서 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오늘은 유경 PSG 자산운용의 주식투자본부장 김홍범 상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유경 PSG 자산운용의 김홍범 상무입니다. 올해로 18년째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상무님 지금, 대선 탄핵 사태 관련해서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근데 요게 일하시는 업계 쪽에서는 굉장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업계에서 이제 들어온 지 18년째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정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사실 작년 말만 해도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의 그 퍼포먼스 차이가 엄청나게 나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좀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는데, 이건 좀 반등의 단초라고 할까? 이제 반등의 실마리가 좀 보입니다. 그 가장 큰 게 상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도 한 10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통과되고 한국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예전과 다른 게 코로나 직전인 2019년만 해도 한국의 개인 투자자 수가 한 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 말 기준으로 벌써 한 1,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 8,700만 개?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아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달라진 변화를 여야 정치인들이 다 잘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되셨지만, 작년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래소 개장식에 가서, 상법 개정안 그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 최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을 걸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개인 투자 수가 1,4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총선 때 유권자로 이제 분모를 해서 나눠 보면은 전체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파워를 가진 유권자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국회 통과했다가 이제 거부권 행사돼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아직 통과는 제대로 발효는 안 되고 있는 건데, 지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고, 뭐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높은 확률로 정권은 교체될 거라고 보는 거고, 뭐 또 그 높은 확률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행정과 의회 쪽 권력이 이제 현재 야당에게 넘어가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두산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캣 떼내고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욕을 먹고 다시 철회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엄청난 3조 넘는 유상증자를 했다가 다시 그 내용을 좀 수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본 거래들이 다 기업의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 상법 개정안의 특징은, 제일 핵심은 이사가 충실의 의무를 회사뿐만이 아닌 총주주에게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우량 자회사를 떼내서 별도로 상장을 한다든지, 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차입을 해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예전처럼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시장이든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수요는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치면 거의 스윙 팩터가 되는 거는 공급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켄 피셔 같은 경우는 결국 주식시장의 장기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건 주식의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유상증자나 이런 것 때문에 물량 늘어나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네. 2022년이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 이제 한 10조 원 규모 이제 증자를 하면서 상장을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큰 이제 시장에 타격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다시 이제 상법 개정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식의 공급을 늘리고 증자를 막 한다든지 이런 걸 함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배당도 하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앞으로는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밸류업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전과 달리 기업을 볼 때 분석하는 그 지표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2007년에 처음 업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기업을 볼 때 그냥 순이익의 성장, 영업이익의 성장, 이런 것만 따지지 EPS의 성장을 따져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 기업은 실적 나온 거 뭐 CNBC나 이런 거 기사 보면 EPS 성장이 얼마다, 이런 EPS를 항상 적어주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유를 이해 못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게 미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로 돌려주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익이 그대로여도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EPS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나의 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미국 주식을 산 다음에 주가가 빠졌는데 배당도 한국 기업보다 많이 주는 편이지. 그쵸. 거기다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니까 이익은 그대로라도 EPS가 늘어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이라고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회복하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쵸. 예. 근데 반면에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배당도 많이 안 주지. 아직 배당을 아예 안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배당도 안 주지. 거기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우량한 자회사를 떼내서 별도로 상장을 한다든지 또 본 기업이 모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 되니까 시간이 한국 주식 투자자의 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한국 주식은 단타로 올라타서 먹고 빠져라. 예.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하면서 그걸로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저는 정말 작년 말에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고 뭐 사실 계엄까지 있었잖아요. 너무 안 좋고 그러고 다 이제 다른 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나도 내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 소액주주들,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대주주에게로 이전하는 소위 그런 나쁜 짓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주식수가 줄어들고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고 하면 비로소 이제 뭐 예를 들어 3천을 넘어서고 길게 보면 4천, 5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EPS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EPS 관점에서 내년에 달라진다고 하면 그동안은 사실 이제 은행주 정도가 EPS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EPS를 안 봤었는데 작년 2024년에 밸류업을 하게 되니까 은행들은 그동안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거시경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다가 족쇄가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KB, 신한, 하나 주주 환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은행주를 볼 때 EPS EPS 성장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EPS 성장률이 더 높은 거예요. 순이익 성장률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24년 대비 올해 2025년에 그 FN 가이드 컨센서스를 보시면 순이익 성장은 한 7% 정도로 잡혀 있지만 EPS 성장은 9%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주가 성과도 좋았고 주주환원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돼서 그렇게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주식수가 줄어드는 기업들이 곳곳에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매력이 없었지만 내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은 매력이 생기는 기업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소위 얘기하는 가치주 이런 쪽에서 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상무님 결국에는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요게 지금 대선 상황, 지지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여의도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될 확률이 이제는 높아졌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거 관련된 이제 리서치들을 다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참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오래된 얘기는 대학원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미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자본 조달의 창구로 생각을 해서, 즉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이 돈을 가져가는 창구,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0년 전입니다. 미국 당시 교수님이 이미 미국 시장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이미 가져가는 창구가 아니라 돌려주는 창구다.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20년 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년 전에도 은행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은행들이 배당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신문이나 이런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국부 유출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네. 작년에 밸류업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보셨겠지만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면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20년 전에는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그 경영자의 꼼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 경영자가 기업 경영을 잘해서 순이익 자체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주식을 매입해서 주식의 수를 줄여서 EPS를 늘리는 건 능력이 없는 그 서구권 미국 경영자들 미국에 만회한 아주 나쁜 그 관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익은 그대로라도 주식 수를 반으로 줄이면 EPS가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사실 그게 뭐 애플을 비롯해서 미국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근데 20년 전에는 그걸 그렇게 안 좋게 봤었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변화가 매우 더디긴 했지만 정말 그 시간 동안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 정말 그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저의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씩 앞서가고 한국 시장은 어떤 그 제도도 낙후돼 있고 이랬지만 이 갭을 올해 내년부터는 차차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밸류업 그거 24년에 들었던 얘기야. 예.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은 박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무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되겠어? 그리고 뭐 상법 개정 제도 극적인 정말 변화가 와서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정말 막 많이 버는 예. 그런 게 되겠어? 의심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밸류업과 지금 요번에 상법 개정은 많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작년 물론 한국 주식시장 퍼포먼스는 안 좋았지만 이제 변화의 단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을 각 연도별 말에, 각 연도 말에 상장된 기업들을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유상증자한 금액과 유상증자에서 자본을 끌어당긴 시장에서 가져간 금액과 그다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돌려준 금액과의 차이를 구해봤어요. 네. 최근에는 2016년과 2017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디램 산업이 좋아 돈을 많이 벌었었고 그때 대규모로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지급했지만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6년과 2017년 그 2해 동안만 일시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금액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23년까지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주주들로부터 가져가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밸류업 이런 걸 해서 정부가 그런 것도 푸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는 한 3.9조, 약 4조 정도의 금액이 자사주 매입 금액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보다 한 4조 원 정도 많아졌습니다. 막대가 방향이 하나는 이제 그동안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으로 더 많이 돌려주는,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시장이 작년엔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작년에는 한 4조 원 정도였지만 올해 좀 더 늘어나고 앞으로 상법 개정이 되면은 앞으로 주주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돌려주는 금액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EPS 성장도 좀 더 가팔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상무님 실무 현역에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EPS 수치를 기존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썼나요?
그걸 이제 저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참 그렇고, 사실 볼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주식수와 증자 등을 통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의미있게 하는 기업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자산운용사 내부에서도 이제 뭐 이 기업의 뭐 내년 이익이나 이렇게 얼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발표를 해도 다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에 맞춰서 발표를 하지, 한 번도 EPS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내년에 영업이익이 뭐 20% 성장한다. 예. 그러면은 주가도 한 20% 오르겠지 하고 투자를 하는데 예. 유상증자 분할 상장에서 마이너스 막 30%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뢰가 떨어졌어요, 지금 맞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쉽지 않은 거죠. 예. 그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식시장에도 공급이 중요하다.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게 소위 얘기하는 물량 부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이 장기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기업들 유상증자하는 걸 굉장히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한 반대쪽 의견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증자를 하고 자본을 조달하는데 이거를 왜 막는 거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유상증자, 물량 부담, 이런 게 한국 주식시장을 낙후시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금감원이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사실 금양도 유상증자 하려다가 이제 철회되고 그랬고,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를 하려다가 금액은 바꿨지만 그 내부 내역을 좀 바꿨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가지만 대주주들은 시가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들어간다고 바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2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그럼 이 흐름에 올라타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졌던 이런 유상증자 혹은 분할 상장 이런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